자,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비롯해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걸 이제 일종의 이슈라고도 합니다. 지금 12.3 사태도 있고 진행 중이잖아. 탄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아마 다음 주 월화 중에 나올 수도 있고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 또 살아가고 있는 거고. 곧 있을 탄핵 발표는 교과서에 실릴 거고 평생 기록돼 있을 거야. 기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거 여러분 교과서 다 들어가 있어 지금. 그지? 지금 고1 한국사에도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에. 지금도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사회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단원이라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경험한 코로나19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시작이 돼서 굉장히 팬데믹까지 사회 현상이죠. 크게.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러면 코로나19의 발생 배경이 나오겠죠.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 코로나19가 사회에 끼친 전개 과정이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며, 이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이거에 대한 비판을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코로나19, 이거는 중국에서 박쥐 어쩌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기형 바이러스이다. 이렇게 끝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살펴봐야 이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지? 자, 그러면 크게 이 통합사회에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4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시간적 관점이에요. 시간적 관점. 시간적 관점. 말 그대로 뭘까? 시간적 관점이니까. 그래, 정답이죠. 언제 시작됐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쯤 뭐가 일어났을까? 이렇게 살펴보는 거라 시간적 관점은 원인 분석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죠. 원인 분석이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는 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간적 관점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어떤 사회현상을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살펴보는 관점이 되겠고, 과거의 원인 분석을 해서 이걸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주지만 해결 방안을 제시하진 못합니다. 해결 방안 제시는 안 돼. 그냥 원인을 분석하는 거야.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는 게 이 시간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시간적 관점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 설마 네모넣기로 나오겠어? 아니겠지. 사례가 나온다고. 하나의 사례를 문장으로 주고 이건 무슨 관점이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잡아내야 할 뭐가 있어야 될까? 포인트가 있겠죠. 몇 년이냐, 몇 월 며칠이냐, 몇 세기냐 이런 말 나오면 이거 시간적 관점이구나.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지? 포인트가 뭐다? 시대가 정확히 문장에 명시가 돼 있다면 시간적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뭉뚱그려서 그냥 과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중세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반드시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중세시대 또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나와도 시간적 관점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알겠지? 자, 두 번째는 공간적 관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어디에서 이 이슈가 벌어졌느냐, 이 현상이 벌어졌느냐. 공간적 관점은 위치, 장소, 네트워크, 어디에서 이 상황이 발생했는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 자, 그럼 역시 시간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서 이게 공간적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포인트로 잡아낼까? 위치가 나오겠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서울에서는,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던져주면 공간적 관점이라고 우리가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니? 전혀 어렵지가 않아. 위치, 장소, 네트워크로 인해 어디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분석할 때 공간적 관점을 사용하는구나.
다음 세 번째는 사회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려워요.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앞 선생님이 사회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 공동체 모여 산다 했지? 그럼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정답이에요. 이걸 어기면 처벌받는다. 우린 그거에 쫄아서 못하는 거 아니야. 그치? 내가 갑자기 여기서 따귀를 쫙 때리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막 때려 막. 그럼 나 어떻게 돼? 그죠? 경찰서 끌려가겠죠. 그 처벌받겠지 나. 그죠? 그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싶어도 참게 되고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사회적 관점은 바로 이 사회라는 말이. 그럼 뭘까 이거는? 법과 제도에 따라 뭘 찾아낸다?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아, 사회적 관점으로 이 사회 현상과 이슈에 대한 뭐다?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가 있겠군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음, 요거 조금 어려운데. 자,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사회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구조를 통해서 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사회적 관점인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말줄임말 많이 쓰자니. 뭐, JMT, 뭐, 옛날 거지만, 존맛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줄였습니다. 특히 뭐, MZ세대 용어가 대부분 말줄임말을 많이 쓰게 되어 있는데, 왜 쓸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 옆에다 설명해 주긴 하겠지만, 줄임말. 예전 중학교 사회 도덕이면, 여러분, 표준어를 쓰셔야죠. 줄임말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가르쳤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왜 말을 줄이기 시작했을까? 이걸 사회구조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회구조로. 스마트폰이 보급됨에 따라 친구들과의 대화를 SNS와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빠르게 타이핑을 쳐야 하는데 빠르게 말을 전달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말줄임말이 형성이 되었고 이것이 MZ세대라던가 그 세대를 아우르는 은어처럼 작용하다가 대중으로 확산되었다. 말줄임말 쓰는 이유가 뭐였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말을 줄이게 되었다. 빠르게 쓰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 이게 뭐다? 스마트폰 보급이라는 사회 구조에 따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있어요. 자, 선우. 북한 좋아해 싫어해? 딱히 좋진 않다. 강민이는 북한 아무 생각 없다. 아직 아무 생각 없군요. 동훈이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딱 정확히 2년 뒤, 3년 뒤에 여러분에게 다시 북한 존리신이라 뭐라 할 것 같아? 아니, 그런 표현 아닙니다. 엄청 싫어합니다라고 하게 돼. 왜일까? 군대 가야 되거든. 대한민국은 분단이라는 현 상황 속에 징병제를 운영함으로써 성인 남성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라고 문장이 나온다면 사회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분단이라는 사회구조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이것도 사회적 관점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과 제도만은 아니다. 알겠니?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 자, 엄청 대중적입니다. 이제 사방팔방에서 카페를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진짜 좋아해. 개인적으로 커피를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집에서 내려와요. 선생님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는 거거든. 자, 왜 이렇게 커피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게 됐을까? 왜일까? 그럼 카페는 왜 먹어야 될까? 그럼 뭘까요? 야근 문화와 사람 간의 경쟁이 매우 극대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집중력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었다. 이것도 사회구조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 사회구조가 뭔지 알겠지? 알겠지? 뭐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사회적 관점은 해결 방안도 제시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이해됐어?
위에 시간 공간이 엄청 쉽지만 사회적 관점은 요 핵심이 뭐다?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 요 문장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마지막에 나와요. 윤리적 관점이라고 나오네요. 윤리적 관점. 자, 어딨냐? 한 장 쓱 넘기면 밑에 있네. 윤리적 관점. 자, 이 사회 현상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면 도덕적 가치 판단을 통해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게 윤리적 관점이 되겠고요. 이 네 개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각각의 개별적 관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거는 윤리적 관점은. 문제는 각각 개별적 관점으로는 그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개를 모두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묶어서 뭐라고 할까요?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합적 관점. 통합적 관점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사회 현상을 통합적 관점으로 서술하시오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시간, 공간, 사회, 윤리, 관점을 네 줄을 쫙쫙쫙쫙 써주면 통합적 관점이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하나 해볼게. 모든 사회 이슈를 다 이걸로 할 수 있어. 모든 사회 현상을. 뭐랄까. 커피로 가볼게요. 커피. 자, 커피. 시간적 관점. 자, 얘는 정답은 없어요. 수천 개, 수백만 개 답이 나올 수 있어. 뭐 커피가 전 세계에서 인류가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언제 보급됐는지, 대한민국에 언제 보급됐는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다 가능하겠죠. 시간적 관점. 시간적 관점이 원래 이게 서아시아에서 시작되다가, 그러니까 서아시아는 이슬람교잖니.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슬람교는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어요. 술 대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 커피에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확산이 되면서 카페인에 대한 집중력 각성이라는 것에 대해 유럽 사람들이 알게 되며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 거야. 원래 서아시아에서. 근데 이거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야 되니까 커피 시간적 관점. 방금 거 얘기해 볼까? 3세기경. 3세기에서 5세기. 서아시아에서 섭취하다가 유럽으로 확산된다. 그럼 이 문장에는 지금 여러분 보면 시간적 관점도 있지만 공간적 관점도 함께 내가 명시를 해놨네. 시간적 관점과 공간적 관점. 뭐 사회적 관점. 경쟁 사회에서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 커피 문화가 확산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제 윤리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게. 이게 아마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커피는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이런 거 배우러 오는 거야. 우리 한반도에 커피 재배가 가능하고 실제로 재배하는 곳이 있어요. 강원도 강릉이랑 제주도 일부 지역은 국내산 커피를 재배해. 팔아. 자, 그럼 보자. 우리나라에서도 커피 재배가 가능한데 왜 우리는 수입해 오는 걸까? 원가가 비싸서 원가보다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이죠. 인건비가. 맛은 똑같아. 뭐 에티오피아산, 콜롬비아산, 대한민국산 맛은 비슷비슷하다? 근데 우리는 시급이라는 게 뭐 10,000원이 넘잖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커피를 재배하면 한 잔에 20,000원, 30,000원 될 거야 아마. 에티오피아는 훨씬 더 저렴한 인건비가 나오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수입해온 에티오피아산 커피라던가 콜롬비아산 커피에 그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잖니, 커피 농사를. 그럼 과연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갈 것이냐.
중간에 누군가가 가공회사나 대기업들이 착취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커피를 마셔야 되지 않겠어? 그걸 뭐라고 해? 공정무역 커피라고 하는 거야. 공정무역. 인증이 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면 에티오피아 농부에게 우리가 마신 커피의 몇 퍼센트 정도 이윤이 돌아갈 것 같아? 여러분 생각에? 0.1에서 0.3%입니다. 최악이죠. 근데 공정무역 커피라면 5에서 10%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그게 공정무역 커피의 특징이에요. 그게 정당한 이윤을 돌아갈 수 있게. 그럼 이거 내가 말은 안 쓰긴 할 건데 커피를 생산하는 농부들이 정당한 이윤을 받기 위한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해야 한다. 이러면 되겠죠. 그럼 이게 윤리적 관점인 거지. 이해됐어? 요거는 또 이런 게 있다. 공정무역 커피가 막 유명해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인데 커피 농사를 막 짓고 있고 공정무역이 전 세계 화두가 되면서 내가 소득이 막 2배, 3배, 10배로 늘었어. 대박이지? 그럼 그 옆집에 사는 아프리카 농부가 무슨 생각할 것 같아? 나도 커피 농사 져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지? 커피 공급이 엄청 많아지는 거야. 그럼 다시 가격이 어떻게 될까? 내려가게 돼. 이게 사회현상이고 굉장히 복잡한 사이클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크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가지. 얘는 한 방에 딱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게 여러분 4페이지 한번 펼쳐주시고요. 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먼저 왼쪽에 도움자료 보면 요거는 되게 자주 쓰는 도움자료입니다. 눈 가리고 코끼리 만지면은 코끼리라고 인지를 못하고 만진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인지하고 있죠. 요렇게 이게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구나. 코끼리를 통해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밑에 도움자료는 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 요게 좀 나와 있네요. 여러분 집 앞에 화장장 있으면 싫을 거 아니냐. 당연히 갈등이 있겠죠. 필요는 한데 우리 집 앞에 만들고 싶진 않아. 이런 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Not in my backyard. 우리 뒷동네는 안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인가? 이게 통합적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시간적 관점. 우리나라 장례문, 이거는 이게 예시인데 이게 답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라라고 내가 넣어놓은 거고,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이거 내 말로 설명해 줄게. 시간적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우리는 삼국시대 불교 문화가 도입되면서 화장이 유행하였다. 그러던 중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매장 풍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오늘날 산업화로 인해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토지 부족 문제로 인해 다시 화장 문화로 바뀌게 되었다. 시간적 관점이죠. 그대로 얘기해 준 거야 지금. 삼국시대, 조선시대, 오늘날. 뭐 한 거지? 그냥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그럼 공간적 관점.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인 화장장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수도권에 위치를 해야 하지만 기피 시설이기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좀 외곽 지역에 설치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간적 관점이죠. 사회적 관점은 법과 제도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화장장에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보상금을 지원해 주거나 또는 혜택을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 사회적 관점이지. 이해되죠? 그럼 윤리적 관점은 뭘까? 쉽죠? 도덕적 가치 판단은 뭘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 한 걸음 양보하여 갈등을 완화시키자. 이러면 끝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한 가지, 지금 4페이지를 내가 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만들어 볼 거예요. 제일 쉬운 걸로 하나 들어가 볼게. 쉬운 걸로. 지구온난화라는 사회현상을 통합적 관점으로 여러분이 써보세요. 지구온난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도움 자료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막 틀리면 어때? 지구온난화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적 관점 잘 접근하셨네요. 뭐 18세기 산업화 이후 급속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18세기 산업화 이후. 뭐 공간적 관점은 20세기는 선진국의 공업화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었다면 오늘날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이다. 전 지구라는 공간을 던져준 거잖아.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이다. 이렇게 말해도 공간적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은 잘 얘기한 친구도 있는데 뭐 파리 기후 협정, 뭐 교토 정서라던가 이런 기후 협약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것도 맞고 또는 뭐 탄소 배출 거래제, 디테일하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던가 그런 제도를 넣으셔도 되고 좋습니다. 또는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 자동차 보급량을 늘려가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도 괜찮죠. 그지? 윤리적 관점은 아주 잘 얘기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맞고요. 또는 환경 보호를 해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 재활용품을 쓰고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해결 방안으로,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 접근을 한다면 사회 구조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 어떤 이유를 얘기를 해야지. 그럼 명시를 해야지. 사회적 관점으로. 되기는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파리 기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협약은 하였지만 개별 국가들 중에 지키지 않은 나라들도 많이 있다. 이런 것도 괜찮죠. 대신 앞에 그게 들어가줘야지. 법과 제도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통합적 관점입니다. 자, 그럼 교과서 한번 쫙 훑어보고 그리고 2단원 행복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교과서 오늘은 요겁니다. 요거. 다음 주에 교재로 드릴 거고요. 이제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교과서 쉽게 들어갈 거야. 자, 12페이지. 여러분 사회 공부할 때 사회한국사에서 핵심은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로 암기하듯이 공부하면 안 돼. 자, 봐봐라. 12페이지에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첫째, 객관적 사고를 할 수 있대요. 객관. 객관이 무슨 뜻이야? 한자는 뭘까요, 객이? 손님 객자죠. 손님 객자. 즉, 객관적이라는 건 3인칭 시점에서 본다는 얘기죠. 3인칭 시점. 내 생각과 감정을 모두 배제한 3인칭 관점에서 보는 게 객관적 사고입니다. 아우, 잘하시네요. 아직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내가 모르니까 계속 물어볼 거야. 쉬운 것도. 그래도 이 정도 아는구나 하면서 맞춰 나갈게요. 둘째, 뭐 창의적 사고로 혁신적 방법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 셋째, 뭐 개방적 사고. 우리 양정구는 가끔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쓰시오. 각 1점. 이렇게도 나와. 쉽죠, 이렇게 나오면. 낼 거 낸 거니까. 지금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13페이지에서는 이제 시간적 관점이 나와 있고요. 설명해드린 내용이 되겠고, 통합자료실 보면 빨간 김치를 언제 먹게 되었는지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즉 시대적 배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일본으로부터 고추가 들어오면서 고춧가루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17세기부터 뭐 빨간 김치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16세기 말 우리나라에 전래한 고추는 18세기 후반을 전후하여 김치에 사용되었다.
시간적 관점으로 이 시기, 항상 포인트는 뭐다? 키워드는 시대, 시기, 연도를 찾으면 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넘기시고 14페이지의 공간적 관점은 위치, 장소,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위치, 장소, 네트워크. 통합자료실, 황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밑에서 네 번째 줄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는 고비사막과 황토고원 등에서 발생한 황사가 서풍계열의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는 과정에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이 함께 이동하는 것을 밝혀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다? 고비사막, 황토고원, 중국, 한반도. 위치를 던져줬군요. 이 공간적 관점.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런 건 외우지 마세요. 옆에 지도에 뭐 18%, 12%, 1% 들어오는 거 있죠? 이렇게까지는 안 내요. 우리 양정고는. 이런 건 안 냅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 사회 구조죠, 바로. 개인이 사회에서 행동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와 행동 양식. 이게 사회 구조입니다. 우리는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도훈이 선생님한테 반말해봐. 이게 사회 구조야. 바로 안 되잖아. 정체성. 뭔지 알겠죠?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한민족은 무더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어서 반말을 못하게 돼 있죠. 이게 사회구조의 영향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 뭐 법과 제도를 해결한다도 나와 있고요. 생활 속 재발견 보면 결혼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 현상.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지금 뭐야? 팩트죠, 그냥 팩트. 인구 문제는 저출산. 이거 다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회 현상. 여기 보시면 사회 구조가 나와 있어요. 사회 구조로 접근했네요. 뭐야? 결혼 자금 부족, 결혼 필요성 못 느낌, 출산 양육 부담, 고용 상태 불안정 등. 즉 사회 구조가 현재 이런 자금 부족과 고용 상태 불안정이라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아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한 거죠. 사회 구조로. 선생님 결혼했을까요? 응? 아, 반지는 결혼한 지 오래되면 안 낍니다. 아버지 반지 끼고 다니죠? 아니죠. 끼죠? 반지 끼죠, 아버지? 왜 안 낄까? 오래되면 안 낍니다. 선생님은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한 8년 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오래됐어. 하지만 아이는 아직 없어요. 이것도 여기 사회구조의 영향도 있을 수 있죠. 선생님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 부인이 아내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있어. 난 그게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 아직 아이를 계획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막내 고양이가 너무 아파서 내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응? 5마리가 있는데, 이 4마리는 가족이야. 엄마 샴고양이와 새끼 3마리. 벌써 얘네들도 6, 7년 됐는데, 막내는 한국 고양이 구조를 해왔어, 선생님이. 구조 고양이인데, 이게 심장이 지금 안 좋아서. 아마 이따가 병원을 아마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 다음 16페이지에 이제 윤리적 관점. 요걸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도덕적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어때? 이거 사회 시간이니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선생님이 다 잘하는데, 유일하게 못하는 게 그림이에요. 그림. 일단 한국 사회에서도 종종 나올 텐데, 내 선생님이랑 잘 만나 보자. 이건 무엇일까요? 말! 말 알아보는 거, 이 말입니다, 말. 요런 그림 그립니다, 선생님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말입니다, 말. 말이잖아, 말. 참 말이지, 뭐. 자, 여러분, 부모님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꾼 지 한 5년 내시라면 다 탑재가 되어 있는 반자율 시스템이 있어요. 다 있으실 거야, 아마, 차에. 5년 내면. 좀 더 오래된 차는 한 6, 7년 전 것도 반자율 1단계 정도는 있어요. 크루즈. 근데 최근에는 대박이죠. 이게 국가마다 여러분 법과 제도가 다른 거 알지? 벤츠. 독일 벤츠가 우리나라에서도 팔리고 있어. 독일 벤츠, 같은 벤츠인데
독일은 법과 제도가 좀 완화가 돼 있어서 벤츠 CF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고객님은 차에 타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운전은 제가 합니다. 벤츠. 이렇게 나와. 즉 자율주행이 허용돼 있어요. 미국은 이미 무인 자동차도 돌아다녀. 주마다 법은 좀 다른데 무인 택시가 있어 실제로. 중국도 있고. 근데 우리는 매우 보수적이라 그건 아직 안 풀어놓은 거죠. 기술은 완성이 돼 있는데 우리는 안 풀어놨다고. 왜일까? 이런 문제 때문에. 봐봐. 자, 자율주행 걸고 가고 있어요. 차가. 갑니다. 여기는 낭떠러지입니다. 나는 지금 자고 있어. 잘하니까, 뭐, 벤츠 CF가 잘하니까 한숨 자고 있어요. 막 가고 있는데, 여기서 유치원생 2명이 확 튀어나왔어. 막 하면서. 그 차가 판단을 하겠죠. 지금 이제 급 감속을 해도 사고는 납니다. 그럼 과연 사고 낼 것이냐, 우회전할 것이냐, 좌회전할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야. 여기에는 3명이 있고, 여기 2명이 왔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차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낭떠러지야,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통행길이라고 해보자고. 낭떠러지. 좌회전하면 내가 죽고, 직진하면 2명 애기들이 다치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3명이 죽거나 다치고요. 어떻게 할래? 너희들 생각해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할 것 같아? 뭐가 날까?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 이거 지금. 자율주행 걸어놓고 나는. 어떻게 할래? 돈이 어떻게 할래? 이런 걸 도덕적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선우 어떻게 할래? 뭐 얘기해봐. 괜찮아. 아니, 어차피 누군가 죽어, 지금. 그럼 앞으로 간다. 그럼 이제 갔어. 근데 지금 갈수록 보니까, 씨, 내 여동생이야. 이제 다시 얘기해보자. 어떻게 할래? 아니, 없다니까? 없어. 이게 뭐다? 도덕적 딜레마. 그럼 이건 뭐야? 윤리적 가치 판단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제한 걸어 올릴 수가 있지. 이게 윤리조건점이야, 이게. 이런 게. 도덕적 가치 판단. 그러니까 이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 과학기술을 제한을 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인간 복제. 지금 기술로 가능합니다. 안 하죠. 안 하잖아. 이 자율주행도 그렇다면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한 딜레마이고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 6년 됐구나 이제. 옆에 지금 수업하시는 분이 선생님 팀원이거든? 저 팀원 선생님이 6년 전 선생님이 이제 차 바꾸기 전차인데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었어. 지금은 4단계까지 올라왔지만 선생님 차 2단계. 그 6년 전 차가 그 차선을 다 읽어. 속도도 조절되고. 그래서 저 팀원 선생님이 운전하고 나는 이제 뒤에서 자고 있었는데 좋은 거야. 사고 났어요. 차 나온 지 6개월 된 차였는데 옆에 가드레일을 앞에 받고 옆에 긁고 뒤에까지 해서 6군데를 다 사고를 낸 거야.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럼 뭐야? 이런 일이 반드시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여러분 좀 아쉬운 게 여러분이 이제 첫 차를 살 때가 아마도 빠르면 군대 가기 전일 거고 대부분 군대 갔다 와서 차를 살 텐데 여러분의 첫 차는 뭘까요? 전기자동차일 겁니다. 엔진의 그 배기음 웅웅 소리는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냥 띠 소리 들으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어. 이게 과학 발전이 또 좀 이런 감성이 좀 우리가 둔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도 좀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은 이거야. 우리가 지금 진도 올라가야 되니까 하도 양이 많아서 다 수업 관련된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여기 뭐 인공지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했고요. 자료 여기 17페이지 한번 보자. 나우루 공화국의 번영과 쇠퇴. 가는 무슨 관점인가요?
공간적 관점이네요. 적도 부근, 열대 기후. 자, 기후로 접근해도 공간적 관점입니다. 기후는 이제 세계지리 파트에서 배우거든.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로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이것도 공간적 관점이야. 왜? 지구의 위치에 따라 기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뭔지 알겠지? 자, 나는 무슨 관점인가요? 쉽네요. 시간적 관점 쉽게 잘 하셨고, 다는 뭔가요? 사회적 관점이네. 뭐야? 소득 증가라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내용이 나와 있군요. 다음 넘겨서. 생활 속 재발견의 아동노동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동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까닭을 통합적 관점에서 찾아보자. 나이키입니다. 이거 엄청, 이거 나이키? 96년도 거구나. 2000년대는 아디다스 축구공이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2000년대는 아디다스 축구공. 이때는 나이키네요. 12살 파키스탄 소년의 사진을 실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동노동 문제. 통합적 관점에서 찾아보자. 그럼 시간적 관점은 뭘까요? 맨 윗줄에 96년 6월 파키스탄 아이의 이 바느질하는 모습으로 이게 뭐야? 원인, 상황 이해를 했네요. 공간적 관점은 뭘까요? 파키스탄의 내용도 있지만 미국에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간적 관점이라 할 수 있을 거고. 사회적 관점은 사회적 관점은 뭘까요? 뭐 이런 거겠지. 아동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동노동법을 제정하여 막아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사회적 관점이죠. 윤리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면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모두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다 지금 도움 자료들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22페이지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님비 현상의 쓰레기 매립지로 나왔네요. 여기는 선생님은 저거로 얘기했는데 아까 화장장 건설에 따른 갈등으로 얘기했다면 교과서는 쓰레기 매립지, 님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 갈등에 대해서 통합적 관점으로 서술하라라고 자료가 하나 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거 문제로 나옵니다. 이런 게 문제로 나와요.